오늘은 이제 우유에 대해서 우유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우유 하면 이제 완전식품이라는 그런 걸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되게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해서 완전식품을 많이 불렸는데, 그만큼 이제 우유가 오랜 시간 좀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지, 왜냐면 최근에 우유가 이제 좀 안 좋은 거라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유가 건강한 건지 잘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좀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우유인데요. 국가에서 좀 이제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죠. 일단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우유를 먹는 습관을 많이 길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매년 나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급식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농림부랑 교육부에서 이제 같이 만드는 건데, 그 우유 급식의 목적을 보면은 여기 이제 학교 우유 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서 고르는 영양 섭취를 통한 신체 발달과 건강 유지 및 증진, 우리가 건강에 좋은 걸 일단 전제로 하는 그런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유 음용 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해서 낙농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우유 급식의 목적에. 그러니까 우유가 이제 건강하다는 그런 전제 하에 좀 뭔가 이제 낙농업계의 이해관계, 이런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이 많이 얽혀 있는 거예요. 우유 급식이라는 측면이. 근데 이제 우유 급식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할 정도인데 얼마나 건강한 음식일까라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 있고, 실제로 어릴 때부터 우유를 많이 먹는 습관이 이제 많이 길러져 있잖아요. 우유의 영양 구성을 보면은 우유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고루 들어있고, 우유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뼈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칼슘 부분은 칼슘도 좀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는 뭐 잎채소류나 해조류에 들어있는 칼슘이 더 많기는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우유를 통해서 섭취하는 칼슘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제 우유를 먹었을 때 어떤 그런 뭐 IGF-1 이런 인슐린, 또 이런 성장에 관련된 이런 인자들의 분비를 좀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성장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유의 중요한 그런 장점으로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숙면에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근데 우유에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영양 결핍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우유를 먹는다기보다는 모두 건강을 위해서, 그 중에서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많이 섭취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유를 얼마나 먹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 영양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이게 2017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하루에 평균 우유를 69.5g 정도 먹고 있고, 요구르트나 뭐 기타 유제품을 합쳐서 총 유제품의 섭취량이 104.7g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우유 한 팩이 200g이고 한 잔이 그 정도로 생각하면은 우유 반잔 정도 하루에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우유는 뼈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일단 제한적인 통제적인 조건에서 우유를 섭취했을 때 뭐 골밀도가 증가하더라, 이런 거 연구 결과들은 몇몇 개 있지만, 좀 오랜 기간에 여러 명 관찰한 전향적 연구 결과, 이런 게 일단 우유가 이제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 중요한지 이런 거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스웨덴 한 대학에서 이제 여성 6만 명 정도랑 남성 4만 5천 명 정도를 한 13년에서 23년 정도까지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우유를 어느 정도 먹는지, 그에 따른 뭐 질병이나 사망이나 골절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본 건데요. 일단 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노인의 이제 골다공증이 좀 줄어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골다공증은 뭔가 증상이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골다공증 증상은 이제 골절이 되는 거예요. 뼈가 약해져서. 그 중에서도 고관절 골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런 걸 살펴본 연구인데요. 보면 연구 결과는 조금 약간 충격적이에요. 일단 우유를 한 잔 미만 먹는 사람이랑 한 잔에서 두 잔 먹는 사람, 두 잔에서 세 잔 먹는 사람, 세 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사망 위험이나 골절률 이런 걸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 잔 미만 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 위험을 보면은, 여자가 이제 한 잔 미만 먹는 거를 1이라고 치면은 세 잔 이상 먹는 사람이 사망 위험이 1.93이에요. 그러니까 93% 정도 사망할 위험이 더 높았던 거예요. 우유를 세 잔 이상 먹었을 때. 그리고 한 잔씩 더 먹을 때마다 15%씩 사망 위험이 증가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결과도 비슷한데, 한 잔 먹을 때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5%씩 증가했고, 세 잔 이상 먹은 그룹에서는 사망 위험이 90% 정도 증가했죠.
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 골절에 대해서도 보면은 고관절 골절이 우유를 이제 한 잔 미만으로 거의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잔 이상으로 먹은 사람이 60% 정도 골절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총 골절도 16% 정도 많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생각만큼 우유가 이제 남성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이제 사망 위험도 높아졌고 골절도 조금씩 높아졌는데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는 이제 우유가 생각만큼 뼈 건강에 좋지도 않고 많이 먹었을 때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발생이나 이런 거를 더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유에 대한 인식 전환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새 우유 대신에 두유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선 연구 결과 이제 스웨덴에서 나온 결과잖아요. 서구권에서는 우유 섭취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이 뭐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우리나라나 동양인이 이제 우유를 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음식을 굳이 먹어야 되는가도 의문이겠죠. 소화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대안을 섭취하는 게 이제 두유인데,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 먹으면 뭐 속이 부글거리고 이런 분들 우유를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유를 먹어서 건강성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유를 아까 연구 결과를 보셨듯이 한 잔씩 먹을 때마다 사망 위험도 높아지고 고관절 골절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유를 뭐 맛을 위해서 먹는다 모를까 건강을 챙겨 먹는다면 오히려 두유를 먹는 게 좋겠죠. 근데 두유라는 것도 콩을 갈아서 만든 건데 여기 우유가 들어가진 않고 콩을 갈아서 만든 거에 첨가제 같은 걸 넣은 거예요. 근데 두유 자체는 순수한 두유 자체는 좀 밍밍한 맛이기 때문에 맛을 내기 위해서 뭐 정제당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식품 첨가물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두유도 그렇게 많이 먹어서는 좋진 않습니다. 그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유를 이제 건강식품이 아니라 좀 기호식품으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고요. 일단은 기호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좋아서 먹는 거잖아요. 담배나 뭐 탄산음료나 주스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기호식품으로 분류되는데, 우유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이 크지 않다. 대신에 뭐 우유를 뭐 좋아하신다면 뭐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먹을 수는 있다. 기호식품으로서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